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저는 지금 스톡홀름에 나와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나와 있는 이유는 볼보 때문인데 사실 그보다 다른 것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충전료가 너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는 거야? 대체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 최근 들어서 계란값이 너무 뛰었다, 계란값이 이렇게 뛰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뛰었을 때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미국에 있는 한 농무부 장관이 갑자기 야, 계란값이 그렇게 뛰었으면 방법이 있지, 그 뒷마당에다가 닭을 키워, 닭을 키우면 되잖아, 그걸 왜 못해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리로 가볼까?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에도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이 되시죠? 가능한가? 가능한가? 도대체 이 얘기는 왜 나온 건지,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료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미국 농무부 장관께서 한 얘기, 이거는 진짜 그렇게 말한 거 맞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게 계란 가격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좀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가진 사람이나 기타 등등 가진 사람보다 계란 가진 사람이 제일 럭셔리다, 이렇게 꼬집는 거예요. 그만큼 계란 가격이 천장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국회에서 연설하면서도 계란 가격 얘기를 했어요. 계란이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그러냐. 계란 12개들이가 원래는 1200원 정도 했던 것이 이제는 5000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조금 올랐네 할 수도 있지만 비율이 문제죠. 한 4배, 5배씩 올랐다는 거. 우리나라 언론 기사들을 보면요, 브룩 롤린스, 무려 미국 농무부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니, 계란값이 비싸? 그러면 닭을 뒷마당에서 키우면 되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역시 미쳤다, 한심하다 등등등. 그런데 진짜 그렇게 말했을까? 약간 그런 말이긴 한데 자세히 보면 당연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작은 뭐냐? 미국에는 폭스 앤 프렌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폭스 TV에서 아침마다 나와서 이거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걸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모론을 그대로 내놓기도 하고 북한을 말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발언들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도 저딴 게 다 있냐 하는 식으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트럼프가 이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국 농무부 장관 롤린스 씨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레이첼이라고 하는 진행자가 계란이 올해만 41%가 더 뛰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원인이 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무부 장관이 답을 그런대로 꽤 잘합니다. 지금은 다른 상황이 아니라 엄청난 상황을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제하고요. 어제 있었던 우크라이나 회담 문제로 지금 난리도 아닌데 지금 디트로이트의 싱글맘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녀 입장에서 힘을 통한 세계 평화가 찾아오는 거 그게 중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당장 계란값이 얼마냐,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거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겠냐. 레이첼 당신처럼 많은 건 아니지만 나도 애를 많이 키우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농무부 장관은 애를 4명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금 대화를 나누는 진행자 레이첼, 애가 9명이에요. 대가족 엄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에서 계란값 오르는 거, 이거야말로 현실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란값은 바이든 정부 때 실패했다, 이미 273% 올랐고, 그리고 모든 식료품이 25% 30% 올랐지만 계란이 특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가 많았다고 하죠. 바이든 정부에서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1억 6천만 마리의 닭을 죽였고 닭이 없으니까 달걀이 없는 거다. 오바마와 바이든 정부에서 동물의 인권을 위해서 닭을 방목하게 하도록 법으로 강제했는데 오히려 야생조류와 접촉을 통해서 조류 독감을 확산시켰다. 그래서 동물권은커녕 그냥 살처분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USDA의 돈으로 닭을 외부화 차단할 수 있는 헛간에 넣도록 하겠다,
7천억 원을 들여서 바이오 시큐리티, 그러니까 생물 보안을 더 강화하고 5,600억 원을 더해서 농장주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닭의 개체수를 늘리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방목을 해야 하는 규제, 이것도 완화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로부터 즉각 수입할 수 있는 계란을 즉시 수입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서도 손가락을 탁 튀긴다고 해서 갑자기 계란이 다시 2달러로 줄어들 방법은 없다. 시간이 필요하고 밤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가 사회자 레이첼이 갑자기 여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숀이 자기 뒷마당에 닭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숀은 누구야? 숀은 자기 남편입니다. 남편인데 전직 하원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자기 남편 얘기를 슬쩍 끼워넣은 거죠. 자기 남편이 진짜 닭을 키우기 시작했는지 그건 모르고, 어쨌든 숀이 자기 뒷마당에 닭을 키우는 그런 가정적인 남잔데, 그러고 났더니 그게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닭들이 막 달걀을 낳더라. 어제 하루에만 5개알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첼은 또 얘기합니다. 어차피 해결이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닭을 키우는 것도 그나마 용기를 얻는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농무부 장관이 당연히 답으로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실버 라이닝, 불행 중 한 줄기 빛처럼 비춰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움을 겪는 중에 닭 한 마리 정도 있으면, 우리 집 뒤에 닭 한 마리 있으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네, 이럴 수도 있겠네, 그거 참 멋진 아이디어네, 그리고 나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첼이 답합니다. 다들 언젠간 농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하하 웃으면서 끝난 거예요. 지금 한 1, 2분 정도의 전화 인터뷰였고, 거기서 이렇게 웃으면서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원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진지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도 장관인데 아주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여기서 나온 얘기가 정말 얼토당토하는 거였는지 살짝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국에는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어반 파밍,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텃밭부터 시작해서 풀 키우고, 우리는 상추 키우고 고구마 키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선 어반 파밍이 나름대로 트렌드인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닭을 키우는 백야드 치킨 키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미국에서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최근에 나온 서비스는 아니고요. 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렌트 더 치킨,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알을 낳을 수 있는 닭, 그러니까 산란개, 그리고 이동식 닭장, 사료, 이렇게 세트로 패키지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닭을 렌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뒷마당에 닭장, 그 케이지를 놓고 거기서 알을 얻는 겁니다. 닭장, 닭,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구하냐? 농부가 와서 닭장하고 닭을 설치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그냥 닭한테 모이만 주면 되는 거고요. 청소 좀 해주고, 그리고 신선한 달걀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서 6개월 동안 달걀 먹다가 6개월 지나서 계약이 끝나면 닭을 반납하거나 아니면 입양할 수도 있는 옵션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닭을 입양해? 그러니까 닭을 돈 주고 사서 그걸 병아리 때부터 키운다, 이거 부담돼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 싶은데, 만약에 렌탈이면, 그래서 렌탈하다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면 반납할 수 있다면 괜찮겠죠. 보통 기본 패키지가 닭 2마리로 시작한다고 하고요. 딜럭스 옵션이라고 해서 닭 4마리 옵션도 있습니다. 6개월에 400불에서 600불 정도 된다고 하고요. 우리 돈으로는 55만원부터 시작한다, 이런 건데 싸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닭 한 마리가 매일같이 계란을 낳으니까 닭 2마리 버전은 일주일에 계란을 14개 낳는다고 합니다. 한 56개 정도를 매달 낳는다는 건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비싸긴 비싼 거죠. 요즘 달걀 가격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 오른 달걀보다도 2배 정도 더 비싼 겁니다. 그렇지만 신선함도 그렇고, 그리고 닭을 뒷마당에 키우면 뒷마당에 벌레라든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장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 나온 달걀은 영양도 더 좋고 안전성이나 경험하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한 번쯤 해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뭔가 키운다는 게 재밌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싸지만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죠. 요즘은 달걀 값이 올라서 그런지 문의가 폭주해서 닭이 동날 지경이라고 합니다. 인기 폭발이라고 해요. 자, 그럼 한국에서는 어떨까? 한국에서는 좀 어렵겠죠. 아파트에서 닭을 어떻게 키워?
당연히 쉽지 않고요. 미국 주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미국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70%는 단독주택에 삽니다. 그러니까 백야드, 뒷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면 뒷마당에 닭을 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정말 욕할 것까진 아니다. 적어도 이걸 대책이라고 마련한 게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도 재밌네요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한 건데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일 것까진 아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지나치게 과장해서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얼마나 비싸져서 그난리냐? 불과 6년 전 2019년에 보면 계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했습니다. 계란 한 다스 12개가 1.4달러, 계란 한 알에 우리 돈으로 130원 정도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계란이 정말 싼 나라인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도 훨씬 더 쌌다고 할 수 있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2015년 미국에는 조류독감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5천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됐죠.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로부터 정부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농가들도 생산을 더 회복해야 된다 라면서 과도하게 닭을 많이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됐습니다. 미국 농무부 USDA 데이터에 따르면 1919년 산란기의 수는 3억 9천만 마리, 그러니까 사상 최고 수준에 오르게 됩니다. 계란 생산량은 1인당 연간 279개 정도, 그러니까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전 국민이 거의 매일같이 계란을 먹어야지만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생산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 돌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음식 중에서 계란이 너무나 싼 거고 영양 균형도 너무 좋아서 계란을 먹는 게 당연한 걸로 될 정도였습니다. 아침을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계란을 먹는 게 더 건강에도 좋고 영양에도 좋고 무엇보다 저렴하기도 했으니까 계란 한 5개 까먹지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그때 당시 경쟁이나 할인도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 크로거, 타겟 이런 회사들이 서로 가격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가격 경쟁을 벌일 때 가장 중요한 게 계란이었어요. 그래서 계란이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팔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손님 끌기 상품으로 계란을 내세우면서 계란 가격이 이렇게 싸면 저기 가서 사면 나머지도 싸겠네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계란은 실제 공급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손해보면서 파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싸니까 계란 수요가 엄청나게 뛰게 됐습니다. 보통 집집마다 아침밥으로 계란을 몇 개씩은 먹었고 단백질 채워야 된다 할 때도 무조건 계란을 먹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체인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맥모닝, 이거 주로 계란이잖아요. 근데 맥모닝을 아침에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맥모닝 같은 것을 하루 종일 팔면서 저렴한 계란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죠. 얼마나 싸면 가는 데마다 다 계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만큼 수요가 늘어났는데 최근 들어서 조류독감으로 갑자기 닭의 수가 급감하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해진 거죠. 계란 수요는 지금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계란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계란 공급이 절반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케이지 프리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워싱턴 등등등 10개 주는 케이지 프리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케이지 프리는 뭐냐면 닭을 양계장의 케이지, 이 칸 안에다 넣고 키우는 게 금지됐어요. 왜냐면 닭을 그렇게 키우는 건 너무나 잔인하다 해서 닭을 안에다 넣고 키울 수 없고 밖에다 내다 키우는 방목형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닭 입장에서는 아마 처음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밖에 나가니까 조류독감에 취약해졌잖아요. 야생조류와 만나게 되니까 조류독감에 걸리게 되면 살처분을 해서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고 나니까 계란을 낳을 닭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거죠. 물론 케이지에 들어있다고 해서 조류독감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적으면 그만큼 조류독감을 잘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낫다고 딱 잘라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케이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외부와 격리는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바이오 시큐리티는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외부 조류가 닭 키우는데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이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과연
친환경적이냐, 과연 동물권에 더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케이지에 넣는 게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더 싸게 쳐요. 이 방목을 해서 달걀을 아무데나 낳게 되면 농부 입장에서는 훨씬 힘들어집니다. 여기저기 가면서 찾아야 되잖아. 케이지에 넣게 되면 훨씬 싸니까 케이지에 넣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케이지를 금지시켰던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닭을 다시 키우는 데까지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라도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란이 너무 비싸다는 시기가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그냥 닭을 키워, 이런 얘기가 그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 요금이 얼마입니까? 킬로와트 시당 급속 기준 300원에서 380원이고요. 그건 그럴 수 있죠. 빠르게 충전시켜주고 집에서 급속 충전만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으니까. 그건 뭐 굉장히 거창한 장치를 이용해서 자동차하고 통신하고 어려운 기술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비싸게 받을만 하죠. 근데 완속도 가격이 250원에서 300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너무 비싸죠? 아니, 완속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220V 전원을 꽂아주는 겁니다. 그냥 벽에서 나오는 전원하고 똑같은 전원을 그냥 차에 꽂아주는 거예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최대 부하라고 해봐야 270원, 중부하는 120원에서 130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충전하는 정부하 시간 83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83원? 원가 83원인 전기를 300원에 팔면 도대체 얼마를 남기는 겁니까?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충전 사업자 전기를 쓰지 않고 내가 그냥 충전하면 되죠. 저희 집은 누진제 받기 싫은데요. 누진제를 맞더라도 집에서 그냥 220V 꽂아서 쓰는 게 차라리 쌀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심지어 태양광을 설치하면 태양광 공짜잖아요. 공짜 전기로 전기차 달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태양광 패널 엄청 싸다는데 그걸 쓰면 얼마나 좋아요. 전기차 주유소 갈 필요도 없고 그냥 태양광으로 무료로 달리고, 와,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말 그대로 내 뒷마당에서 닭을 키워서 계란을 얻듯이 내 집 천장에다 태양광 패널 설치해서 그걸로 전기를 공짜로 얻는다니까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 안 되긴 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게 대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전기를 직접 끌어다가 충전소를 만드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고요. 최근 정부는 태양광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택이더라도 사실상 태양광으로 허가는 불가능한 수준, 건축 설계를 엄청나게 어렵게 요구하기 때문에 태양광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업자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심야 시간에 300% 마진이라고 해서 그거 뭐 폭리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300% 마진을 해도 그래도 본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완속 충전기는 가동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한번 시작하면 차 한 대가 적어도 8시간 이상을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로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전기를 너무 천천히 끌어가고, 그래서 수익이 너무나 적게 나오게 되는 거죠. 반면에 초기 투자비는 너무 비싸죠. 충전기 하나 설치할 때 전기공사만 수백만 원이 들고 충전기도 또 수백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5년 내에 수익을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완속 충전기는 무조건 적자예요. 지금 충전기 사업자들은 보조금 덕분에 간신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고 낮추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완속 충전이 CCS1으로 돼 있어서 더욱더 수익이 적게 나고 있는데 CCS2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당장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만들고 있는 충전기 너무 거창하게 만들지 말고 조금은 가벼운 방향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작 전기차에 넣어야 되는 에너지, 전기요금은 쌉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충전해주는 충전기가 비싼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는 오히려 충전기에 더 많은 기능을 넣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 충전기다 하면서 뭐 이것저것을 넣으라고 하고 있고, 이제 좀 지나면 또 뭔가를 더 추가하라고 하겠죠. 뭔가를 넣으라고 하면 할수록 가격은 점점 더 비싸집니다. 그 가격이 결국 전기차 충전요금을 비싸게 만들게 되겠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능들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만드나?
지금 뒷마당에서 닭을 키우자는 아이디어는 사실은 공급되는 가격이 비싸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주택이나 빌라나 아파트에 결제 시스템 없이 간단하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만 설치하고, 그리고 전기차 가진 주민들이 이걸 나눠서 비용을 내면 좋지 않을까. 큰 아파트라면 전기차 한 대당 한 달 비용이 10,000원 남짓 정도만 내면 될 텐데, 물론 전기차 충전기를 특정 사용자들이 많이 쓴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되겠죠. 카메라 같은 걸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전기차 충전칸에 더 오래 주차하는지 그걸 보고 전기차 충전소에 더 많이 주차한 사람이 더 많이 내도록 하면 되죠. 주차장에 이미 CCTV 있잖아요. 그거 확인할 방법 수없이 많겠죠. 번호판 인지라든지 AI를 이용해도 충분히 될 거고요. 아파트는 면적도 크잖아요. 거기다가 태양광 패널도 적용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아파트 전체 전기료도 줄일 수 있을 거고요.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주택에는 태양광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국가 전체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개인이 집에서 뒷마당에서 충전을 하자, 집 뒷마당에다가 닭을 키우자, 이런 아이디어는 그걸로 절약을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대안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는 말자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사업가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촉구하자는 그런 행동에 가깝겠죠. 마찬가지로 개인이 뒷마당에 충전을 한다,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그러면 충전 사업자들도 그만큼 다른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긴장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더 좋은 환경에서 전기차 보급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